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지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앞으로는 정말 사람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무서운 경험입니다. 이 일이 시작되었던 건 지금부터 2년 전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부산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고 올라오는 길이었고, 시간은 오후 7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역에 도착해서 마중 나오기로 한 남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남자분이 다가와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요, 제가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혹시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그 이유가 제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기도 하고, 또 남자분 외모가 모델 뺨칠 정도로 잘생긴 편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실은 어릴 적부터 외모에 대한 강박증이 많은 편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이 다가올 만한 그런 이쁘장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저 아무한테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쪽이 진짜 제 이상형이라서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에게 번호를 주게 되었고, 남자는 번호를 받고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때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는구나, 뭐 그런 생각과 함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를 관심 있어 한다는 것 자체가 마냥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동생이 도착했고, 저는 아까 있었던 일을 전부 동생에게 털어놨었죠. 아? 누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다고? 그것도 잘생긴 남자가? 뭔가 수상한데? 암튼 잘 알아보고 연락해. 동생 말대로 조금 이상하단 생각이 들긴 했지만, 단순 연락처를 준 것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었고, 알고 보니 어제 제 번호를 물어봤던 그 남자였죠. 그 시점부터 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남자의 이름은 김수현,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은 오빠였고, 그렇게 얼마 뒤 저녁을 먹자는 제안에 저는 수현 오빠와 일식집에서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번호를 물어본 뒤 처음 만나는 자리였으니 어떻게 보면 첫 만남이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하고 거기다 매너까지 좋아서 점점 호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식사를 끝내고 수현 오빠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줬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했죠. 저는 수현 오빠와 2번 정도 더 만난 뒤에 고백을 받게 되었고, 저희도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하면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제가 수현 오빠와 만난 지 100일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일어났었죠. 지수야, 우리 곧 100일이잖아. 그래서 오빠가 생각을 해봤는데 1박 2일로 부산 여행이 좋을 것 같거든? 넌 어때? 부산? 그래, 알겠어. 사실은 부산에 친구가 살고 있어서 가끔 내려가곤 했었거든. 아, 그래? 그럼 그 친구도 불러서 같이 놀까? 나도 내 친구 데리고 가면 되거든. 여행 갈 땐 사람이 많아야 재밌잖아. 안 그래? 그래, 그럼. 근데 걔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바로 연락해볼게.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고, 친구도 그날 스케줄이 없다고 하길래 같이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 수현 오빠가 차를 끌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그날 수현 오빠 친구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누가 봐도 훈훈하다고 볼 정도로 준수한 외모였죠.
저는 수연이 친구 우진이고요. 수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세 명이서 차를 타고 출발을 했고, 차에서 먹을 간식거리를 사기 위해 잠깐 편의점에 들렀는데, 그때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누나, 큰일 났어. 어디야? 아니, 엄마가 사고가 나서 나 지금 병원 왔거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당장 편의점을 나와 택시를 탔고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수연 오빠에게 전화가 계속 걸려왔었지만 일단 병원으로 가는 게 우선이라 설명은 나중에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미안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병원에 도착했고 저는 놀란 마음으로 엄마를 찾고 있었는데 병원 로비 근처에서 동생이 저를 쳐다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고 났다며? 아니, 그게 누나 화내지 마. 사실은 엄마랑 약 타러 온 거거든. 근데 엄마가 오랜만에 누나랑 밖에서 밥 먹고 싶다고 말하길래 이렇게 해야 올 것 같아서. 진짜 미안. 엄마에게 사고가 났다는 건 동생의 거짓말이었고 엄마는 한 달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게 있었는데 그날 약을 받으러 동생이랑 병원에 왔던 거였죠. 야, 진짜 죽을래? 나 중요한 약속 있어. 근데 엄마는? 엄마? 엄마는 지금 진료받고 계시지. 야, 나 먼저 간다. 너 두고 보자. 저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수연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었는데 이미 수연 오빠와 우진 오빠는 일정대로 부산으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기차를 타고 내려가기로 했고 제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부산역 앞에서 만나기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오빠에게도 미안하지만 기다리고 있을 제 친구에게도 미안했고 아무튼 서둘러 내려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그렇게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수연 오빠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지수야, 우리가 너 기다리고 있을 시간에 친구 먼저 데리러 가는 게 시간적으로 나을 것 같거든? 친구 연락처가 어떻게 돼? 오빠가 전화해서 먼저 만나고 있을게. 그래도 괜찮지? 저는 수연 오빠의 말대로 제가 부산역에 도착하려면 아직 1시간이나 남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제 친구를 먼저 데리러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 연락처를 알려주고 제 친구에게는 따로 상황 설명을 했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부산역에 도착을 했고 수연 오빠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았고 저는 뭔가 이상해서 제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마저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산역 입구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그 번호는 수연 오빠의 친구 우진 오빠의 번호였습니다. 지수씨 많이 기다리셨죠? 그게 수연이가 술을 한 잔 먹어서요. 일단 제가 지금 데리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대략 1시간 정도 더 지난 뒤 우진 오빠를 만날 수 있었고 저는 우진 오빠와 함께 광안리 근처에 위치하는 펜션으로 들어갔었죠. 펜션으로 들어가니 수연 오빠는 술을 많이 먹었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고 제 친구 미연이는 이미 술에 취해 방에서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연이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거진 15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취한 모습을 본 건 저도 처음이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수씨 데리러 갈 때만 해도 둘 다 한 잔씩밖에 안 먹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늦게 온 탓에 이런 일이 생긴 것만 같고 저는 너무 미안해서 친구 이불을 덮어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를 보고 알 수 없는 신호를 보내는데 자세히 보니 112에 신고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았고 그걸 보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제 주변에 수연 오빠와 우진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 잠깐 편의점 좀 다녀올게요. 그렇게 펜션을 빠져나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제 친구 미연이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갔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한 내용들이었죠. 이미 수연 오빠와 우진 오빠는 수배가 내려진 범죄자였는데, 일명 성욕을 강화하는 최음제라는 약을 제조하여 인터넷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약물을 실제 여성들에게 테스트하기 위해 번호를 물어보고 작업을 하고 다니는 그런 무서운 인간들이었죠. 제가 펜션에 도착하기 전 미연이는 약을 먹고 정신이 흐려진 상태였고, 병원에 실려가서도 심한 복통과 하열 증상까지 나타나 약 일주일간 입원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지냈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아직도 그 친구에게는 너무 죄책감이 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동생의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둘 다 그 약을 먹고 쓰러졌을 거고, 그럼 저희는 더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미모의 여자분이 이유 없이 다가오는 것도 의심스럽지만, 이와 반대로 잘생긴 남자가 다가와 호의를 베푸는 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